훨훨 날아가듯이 안착했던 기업이 있는데요. 이게 남성용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네요. 그래서 박근영 씨하고 신동욱 씨 부부가 이제 생애 살림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네. 뭐 그동안 알려져 왔었죠. 그리고 사실 뭐 본인들이 직접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알려져 왔는데 아마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사기죄와 관련된 또 이제 재판도 있었고 또 네.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뭐 재판 관련된 뭐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두 분이 상당히 이제 살림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전립선 치료제 뭐 사업, 이 무역을 이제 뭐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뭐 그걸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. 글쎄요 좀 이게 뭐 뜬금없어 보입니다. 사실 뭐 이분이 무슨 뭐 사업을 해본 분도 아니고 사실 네.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그 뭐 지점망이라든지 좀 사업 수완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. 더군다나 이게 의약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회사들이 많고 이렇게 뭐 네. 특효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검증된 게 상당히 좀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또 이렇게 선뜻 이렇게 또 나선다는 걸 보면 과연 이번에 제대로 하실까에 대한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. 이 남성용 치료제 이게 네. 요즘 뜨는 건가요? 전망이 좋은 건가요? 어떻게 총판까지 맞는 전립선 치료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사실상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네. 남성이라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소위 네. 어떻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이에 따라서 유병률 그러니까 30대는 30% 40대는 40%,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70대는 거의 70%가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할 근데 정도로. 박근영 전 이사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말이죠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영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도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 혐의로 피소될 정도로 어떤 그런 점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네.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립선 치료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개발인지 어떤 거는 좀 더 확인을 좀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사기 혐의에서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좀 헐헐 나게 됐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사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이 전립선 치료제 사업을 하게 설립했다는 거를 지인들한테 알리면서 뭔가 활발한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남편인 신동욱 그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좀 사회이사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는 것으로 사회이사도 그러면 월급을 주나요? 그렇죠. 사회이사도 뭐 월급을 네. 줄 수 있긴 하는데 이게 사내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 밖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디까지 계셨길래 여기까지 오셨을까요? 택시 운전 고민 안 해본 게 없다고 했던 박근영 신동욱 부부입니다. 워낙 어렵게 살았다. 생활비가 없었다. 동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. 직접 토로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신동욱 총재입니다. 소문에 듣자니 우리 신종께서 지금 지방공사장 일용직으로 취직했다는데 뭐 취직을 축하해야 됩니까?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? 이거?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, 예. 왜냐하면 제 아내가 축하를 해줬으니까요. 예, 예. 아내의 그 가녀린 어깨 위에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예. 제가 짊어지는 그 찜통 벽돌 몇 장이 그렇게 무겁겠습니까? 그런다고 해서 아내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다고 해서 아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내가 직장을 안 구해봤습니까? 이 정부가 있는 동안에. 나는 택시 운전을 할 거라고 고민 안 해본 적 있겠습니까? 내가 심지어 모 방송국에 그 단역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거기에 하루 일당 30만 원 준답니다. 내가 거기에 이력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.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? 자,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을 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 우리를 조롱하지 않을까요? 저거 웬 쇼? 저거 말이 돼? 그러지 않을까요? 이젠 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. 과거에 박근영 전 이사장은 일본 기자와 저녁 식사 후에 남은 김치까지 비닐봉지에 싸서 집에 가져갔다는 그 생활고를 호소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부에게 전립선 치료제가 생계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? 만약에 이 전립선 치료제가 진짜 이 그들 말대로 지금 국내 기술로 개발돼서 해외 FDA 승인까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.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굉장한 돈을 벌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아까 그래요?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남성들은 나이에 따라서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으로서 굉장히 삶이 불편하고 소변도 장애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거에 만약 이런 아주 독특한 기술로 개발된 전립선 네. 치료제가 맞다고 한다면 뭐 사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우려가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요. 기승전 박근혜입니다.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동생이 이 지경까지 와 있나 하는 겁니다. 결국 이제 참 이 자매들과 이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 참 자기 유경재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유경재단 이사장을 둘러싸고 그렇게 그 이제 동생들끼리 이 자매들끼리 그렇게 큰 싸움이 벌어졌고 거기서 이제 밀려 나온 상황에서 이제 저렇게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그
동생인 박지만 씨가 가끔씩 이제 생활비를 대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뭐 한 10평짜리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고 사실 이게 일상적인 생활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요. 아무래도 이제 박지만 씨가 물론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끝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인연을 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? 면회도 하지 않고 특히 아마 이제 신동욱 씨하고 결혼할 때부터 사실 이제 거의 이제 남남처럼 지낸 그런 사이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도 뭐 옛날에 이제 선거운동 할 때 두 분이 만나는 거 보면 정말 이거는 뭐 남과 같이 대하는 걸 본 적이 많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생활이 어려운 거 보면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영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울 따름이죠. 네, 기우겠습니다만 이름 빌려줬다가 사기 혐의까지 받지 않았겠습니까? 설마 재판은 되지 않겠죠? 글쎄요, 이게 사실은요,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전부 다 대기업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판매망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지금 빚이 한 8억 원 정도 돼요. 근데 이렇게 빚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또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습니까? 제가 볼 때는 아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또 한 명의 국정농단의 주인공이었던 정유라 씨 말이죠. 자택에 40대 남성이 침입을 해서 결국 마필 관리사까지 옆구리, 폐까지 찔렸다고 하는데 오늘 병원으로 온 정유라 씨가 포착이 됐습니다. 그 영상으로 모시고요. 40대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, 면회 안 돼. 어디 오셨는데? 제가 사고 나서 치료했잖아요. 보호자로 여기다 면회는 제가 지금 잠시 기다려요. 저 정유라 씨 아니신가요? 소개 안 해요. 정유라 씨 신경 어떠신가?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죠.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. 누구 들어가신 거예요? 정민아 씨가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? 마스크를 쓰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마필관리사를 면회 온 정유라 씨를 보셨습니다. 상당히 당황했던 그 당시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불쾌함을 숨기지 못하던데요. 일단 지금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보호자로 이제 해서 수술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지금 특히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마필관리사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 뒤로도 아마 같이 쭉 이제 보호하면서 생활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마 범인이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좀 계획을 짠 것 같아요.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사실 이게 집으로 올라가려면 마스터 키가 필요하답니다. 이게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밖에 안 가니까. 그래서 밑에 있는 경비원을 이제 묶고 올라가서 경비원이 이제 택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문을 열어주니까 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마필관리사가 뒤에 와서 이제 덮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마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한 강도가 아닌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이게 혹시나 배우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의심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로는 일단 2,400만 원에 대한 이제 카드빚 때문에 워낙 그동안 TV에 많이 나왔고 정유라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범행을 했다. 이렇게 이제 해서 아마 그런 배우설을 이제 일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유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재판 관련해서 뭔가 좀 배우가 있다. 아마 그런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실제 40대 이 용의자의 경우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게요. 자기 옆에 또 누가 있는 것처럼 공범하게 전화하듯이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. 그게 오늘 경찰청장 브리핑에서 나왔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그 브리핑에 따르면 이 침입한 괴한이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뭐 혼자 있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누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척을 했다고 하는데요.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파악을 해서 어떤 시간에 들어갈지 또 어떤 경로로 들어갈지를 미리 파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 통화에 흉내냈다는 부분은 단순한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아마 브리핑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는 사촌언니 장시호 씨가 자신도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요. 신변 위협에 부담을 느껴 재판 출석 어렵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. 오늘 사회뉴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